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김현수 작가님의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2005년도에 창비에서 출판을 했었는데 이번에 새로 4월 달에 개정판이 문학동네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에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진열이 돼 있고 해가지고 제가 김현수 작가님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못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이때다 싶은 기분에 하나 집어들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랑 어울리는 그런 그림도 그려져 있고, 이거는 근데 사실 B예요. 되게 간단한 느낌의 이런 책이고 굉장히 가볍고 꽤 얇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읽힐 거란 예상을 하고 샀는데, 어떻게 보면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제가 읽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뭐랄까, 제가 책을 읽고서 저의 개인적인 느낌과 내용을 올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만 좀 어떻게 평해야 될지 조금 어려워가지고 제가 읽은 지 조금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올리게 되는 책이에요. 읽는 도중에도 어떤 말을 하려는 것인지 조금 되뇌이면서 읽어야 할 스토리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 좀 어렵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난해하기도 하고, 읽기는 읽는데 뭘 읽는지 잘 모르겠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서 책을 완전히 다시 읽지는 않았지만 저는 표시해뒀던 부분을 위주로 단편들을 다시 읽었거든요. 지금 리뷰하기 전에. 읽고서 꽤 책을 저는 빨리 처분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집에 책을 쌓아놓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미니멀리스트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책은 뭔가 정복하지 못한 도전 정신이랄까? 좀 다른 사람들이 워낙 좋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모르겠기 때문에 좀 처분을 유예하고서 좀 더 독서에 대한 레벨이 올라가면은 다시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제 현재 느낌을 그리고 감정을 기록하기 위해서 좀 이 책에 대해서 평을 해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단편들이 뭐 이렇게 꼭 연관이 있거나 이 스토리가 이어져 있거나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또 이 주제들이 모두 따로 있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공통점은 소통의 노력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물들은 갖가지 이유로 서로가 이어지지를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스토리가. 그리고 다른 이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소설이 전개가 되는 것 같아요. 쉽게 끝나지 않는 농담이라는 첫 번째 단편에서는 이혼한 전 부인을 만나서 길을 걸었던 것이 우연인지 혹은 그녀가 유도한 필연인지를 알기 위해서 거리 지도를 들고서 그 갔던 길들을 표시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를 다시 돌고 하면서 걷던 길을 그렇게 따라가는 얘기인데, 그 남자의 개인적인 과거랑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우리의 역사 있잖아요. 역사를 다루면서 이 얘기가 이제 약간 좀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어 가는데, 결국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주제 같은 것은 세상은 우연으로 돌아가는 농담 같은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제 생각에는, 이 단편에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라는 책 중에서 좋았던 단편 중에 하나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편까지 읽었을 때 김현수 작가님 생각대로 듣던 대로 글을 되게 잘 쓰신다 이러면서 패기롭게 이제 뒤를 이제 읽어 나갔는데, 그 바로 뒤에 거는 그건 새였을까 내짐이라는 제목의 단편인데, 뭐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제목이 있나, 무슨 말인가 하면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읽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오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좀 씁쓸하면서도 좀 진실 같은 그런 진리가 담긴 단편인데, 진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배우자마저도, 자기 자신의 배우자마저도 우린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여 지금 현실에서도 많은 커플들이 이혼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좀 뭔가 주제가 있는 그런 단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는 뿌넝서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좀 뭐랄까 거짓말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분홍서라는 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리고 제목부터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집중을 해서 읽었거든요. 근데 한국 전쟁의 이야기인데 간호봉 여자랑 중국군의 그 서로 사랑 얘기랄까? 근데 결국에 죽음과 삶을 가르는 전쟁터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하는 상황에서도 서로 간의 이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으로 나중에 생각하고 보니까 좀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서 재밌었고, 그리고 거짓된 마음의 역사라는 단편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무언가 역사적 사실들을 탐정이 쓰는 편지를 제가 마치 현재에 발견해가지고 읽는 기분으로 그래도 꽤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단편이었고, 저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 날짜 변경선 있잖아요. 이제 나라마다 날짜 변경선이 다 그 지구의 날짜 변경선에 따라서 날짜도 변하고 시간도 변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되게 신기하다고, 그게 되게 신기한 컨셉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그런 신기함에 이런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작가님의 힘인가 싶으면서 되게 감탄하면서 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재밌고 그리고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작품인 다시 한 달을 가서 걸산을 넘으면 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나름 연애소설이기도 하면서도 무언가 저에게 좀 뭔가 이 책의 주제가 다른 사람과의 이해와 소통이라는 것을 이렇게 일깨워준 그런 단편이기도 해요. 뭔가 그런 느낌이다라고 했는데 왠지 이걸 읽으니까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가 그게 아닐까 하는 제 생각에 조금 힘을 실어준 그런 단편이고요. 그리고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2015년에 개봉을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얼마 전에 TV에서 뒤늦게 시청을 했거든요. 근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이 단편을 읽으니까 좀 여기에 묘사된 그런 것들이 무언가 굉장히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산악인들의 그런 삶이 좀 뭔가 이해가 가는 구석이 많았고, 그리고 단편의 주인공이 전 여자친구를 생각할 때 그 답답함과 그 다음에 그 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그런 의지들, 그런 사랑 얘기랑 그 다음에 산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가 이렇게 약간 겹쳐지면서 가슴에 닿는 구석이 좀 많은 소설인 것 같았어요. 제가 책을 많이 읽게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책으로서 그렇게 간접 경험하는 사랑 얘기들이 아직 좀 새로운 것들이 많거든요. 제가 원래 알고 있었던 거는 뭐 제 경험, 친구의 경험, 그리고 뭐 아는 지인의 경험, 뭐 TV, 드라마, 영화, 그다음에 제가 여태까지 읽었던 뭐 몇 안 되는 책들에서의 얘기지만 좀 여태까지 읽었던 책에서의 해석과는 다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단편이었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죽은 전 여친은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남자와 사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면서 아무 유언도 남기지 않아요. 뭐 유언이 짧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 소설이 시작이 되는데 정말 그녀가 아무 말도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혹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 남자와 서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확신 때문에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것인지, 혹은 뭐 이 주인공의 생각처럼 그녀에게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것인지,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정말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있는 그런 사랑의 깊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표현을 해야 되지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쪽이 대답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 남겨진 사람의 그 답답함 같은 것도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좀 사랑에 대해서 생각에 잠기게 하는 좋은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단편들도 다시 제목을 보면서 이제 내용을 더듬어 보니까 이제서야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약간 선명해지는 듯 하면서 좀 굉장히 멋진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좀 참 어렵게 느껴지는 소설이면서, 그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책만의 그런 매력과 맛이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뭔가 정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신비로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해도 다 못하긴 했고 제가 그랬지만은 그런 매력에 빠져서 김현수 작가님의 밤은 노래한다 라는 소설을 또 주문을 했어요. 근데 이 소설을 읽고서 다시금 제가 이 단편들로 돌아와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고 느껴보고 싶은 그런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소설이었고,
김현수 작가님이 너무 좋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좀 완전히 이해를 못했다는 사실에 다시금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는 그런 책이었고, 다른 책들을 빨리 김현수 작가님의 다른 책들을 접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책이었습니다. 새로 개정이 된 책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곧 읽어볼 예정이고요. 다시 이제 다른 책들의 리뷰로 이제 성실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